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감자는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그런데 최근 삶은 감자를 냉장 보관 시 혈당 상승을 막는다. 감자와 궁합이 좋은 최고의 음식은 냉장 보관 감자라는 유튜브 영상과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과연 익힌 감자를 다시 냉장 보관하면 감자가 혈당 상승을 막는 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감자를 먹으면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종아리 쥐가 나는 것이 싹 사라질까요? 감자는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국민 영양 간식인데요. 고구마와 함께 한국인의 사랑을 받는 구황작물 중 하나인 감자는 국, 찌개에도 활용되고 삶은 감자, 구운 감자, 감자튀김 등 남녀노소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소화가 잘 되어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한국인의 국민 식재료 감자는 어떻게 먹어야 건강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감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감자의 효능, 그리고 감자가 독이 되는 경우와 건강에 좋은 보약이 되는 경우를 알게 되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건강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감자는 식물학적으로 토마토, 담배, 고추, 가지 등과 같은 가짓과 가지 속 식물인데요. 감자의 제철 시기는 언제일까요? 감자는 1년 내내 시장에 나와서 많은 사람이 감자는 제철이 없는 줄로 오해하고 있지만 6월부터 9월까지가 핵감자라고 해서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감자 제철 시기입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C 등이 아주 풍부한데요. 감자의 칼륨 성분이 나트륨을 잘 배출해 주어서 노폐물 배출 및 몸의 순환 작용을 돕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감자에는 불용성 식이섬유, 칼륨,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유해 물질을 흡착하고 칼륨 성분은 유해 물질을 배출시키고 폴리페놀 성분은 유해 물질 축적을 막아주기 때문에 감자는 유해 물질 축적을 예방하는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주변에 위험이 심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감자를 꾸준히 갈아 먹고 위가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많은 음식은 주로 산성인데요. 하지만 감자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위궤양이나 위염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감자의 아르기닌 성분은 위벽을 보호해주고 궤양의 출혈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타닌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어 위궤양의 원인이 되는 균들을 없애주는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등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다면 생감자를 갈아서 꾸준히 드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쥐가 자주 나게 됐는데요. 콩팥이나 간, 당뇨 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자에는 마그네슘과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자는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이 감자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자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 3가지와 보약이 되는 경우 3가지, 그리고 감자의 보관법, 요리법,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감자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최근 삶은 감자를 냉장 보관 시 혈당 상승을 막는다. 감자와 궁합이 좋은 최고의 음식은 냉장 보관 감자라는 유튜브 영상과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보는 우리가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소화가 잘 되어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감자를 조절해서 드시거나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냉장 보관 감자가 혈당을 낮춘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삶거나 익힌 감자를 다시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많아져서 혈당이 내려가니까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는 정보들인데요. 여기서 저항성 전분이란 저항성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데요. 소화 효소에 반응하지 않아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의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는 전분을 말합니다.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니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거죠. 저항성 전분은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먼저 연소되게 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소화 과정이 길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과연 혈당의 급상승을 막는 이러한 마법의 탄수화물, 저항성 전분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만약 밥이나 감자를 요리한 후 냉장실에 보관해서 저항성 전분을 만들면 혈당 지수가 반이 된다면 정말 엄청난 소식인데요. 사실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2015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밥, 실온에서 10시간 식힌 밥, 4도씨에서 24시간 식힌 밥을 비교한 결과 저항성 전분 비중이 각각 0.64%, 1.3%, 1.6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저항성 전분에 대한 비율이 아닌 혈당에 대한 효과인데요. 우선 이 실험은 실험 대상자가 겨우 15명 뿐이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표본값이 너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성 전분이 1.65% 늘었다고 해도 밥 100g에 저항성 전분이 겨우 1.65g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로 혈당이 낮아졌다고 하기에는 유의미한 값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발표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을 늘리기 위해 냉장고에 식혀서 먹는 방법으로 혈당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 카페나 모임에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익힌 감자와 밥을 차갑게 냉장 보관해서 먹고 그 다음에 혈당을 측정했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위 실험 결과를 봤을 때 꼭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익힌 감자를 냉장 보관 시 혈당을 낮춘다는 내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 혈당이 있으신 분은 감자의 섭취를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혈당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자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싹이 난 감자입니다. 싹이 난 감자에는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들어있는데요. 솔라닌은 감자와 같은 가직과 작물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천연 살충제로 감자 속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독성 화합 물질이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싹이 난 감자를 잘못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감자의 싹을 도려내고 먹으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싹을 도려낼 때 눈 부분이 남지 않도록 말끔히 도려내야 합니다. 또한 보관 중인 감자 표면이 초록색으로 변했다면 역시 이 부분도 깨끗이 도려내고 먹어야 합니다. 감자를 햇볕에 오래 노출시키거나 오래 보관하면 표면이 초록색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솔라닌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흔히들 감자 싹은 주의하지만 초록색으로 변한 곳은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역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솔라닌 독성 물질은 감자의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감자에 함유된 솔라닌 독성 물질은 감자 싹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껍질 그리고 살에 가장 적게 들어있습니다. 만약 감자 싹을 먹고 문제가 생겨 치료가 필요하다면 위를 세척하고 필로카르핀, 메타콜린 등의 의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감자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감자 튀김입니다.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이 든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추정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생합니다. 특히 아크릴 아마이드 발암 물질은 감자 등 탄수화물이 많이 든 식품을 120도 이상에서 장시간 가열할 때 많이 생기는데요. 감자튀김을 자주 먹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의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식당과 가정에서 튀김 등을 만들 때 식용유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이전에 재사용된 식용유는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과산화물과 같은 불순물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튀김은 맛은 있지만 열량이 높고 비만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을 뿐더러 알츠하이머와 치매 파킨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이 있다면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후추는 조리가 끝난 후 마지막에 뿌려야 합니다. 고온에서 후추는 감자와 뒤섞여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서 100% 발암물질 섭취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유해물질 노출을 조금씩 낮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감자가 보약이 되는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자가 보약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감자와 우유,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음식인데요. 혹시 이 둘을 같이 드셔보셨나요? 감자를 먹다 보면 목이 메이는 경우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때 마실 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우유를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조합이 됐는데요. 감자와 우유 둘 다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는 식품들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감자에 부족한 비타민 A와 단백질, 지방을 우유가 보충해주고 반대로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 C를 감자로 보충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감자와 우유 두 음식은 다양한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다양하고 이로운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쥐가 날 때 감자를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은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일 확률이 높은데요. 감자 속에 풍부한 마그네슘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풍부한 우유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자가 보약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올해 103세인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은 아침 식사 때마다
삶은 감자와 달걀을 먹는다고 하시는데요.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이런 아침 식단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먹는 감자와 달걀은 영양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감자와 달걀은 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일까요? 두 음식은 질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자는 달걀에 없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심지어 다른 채소의 비타민 C는 조리 시 대부분 파괴되지만 감자의 비타민 C는 삶아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백질의 제왕인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감자 하나로만 부족한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감자와 달걀은 서로의 장점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단점도 보완해 줍니다. 게다가 감자와 달걀을 전날 삶아 놓으면 별도의 요리 과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데요. 바쁜 아침에 집안에 요리 연기를 피우지 않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감자와 달걀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자가 보약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구운 감자입니다. 모든 식품은 적절한 양과 조리법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자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 당뇨병 환자는 피해야 할 음식인데요. 최근 연구 결과 감자를 적절한 양과 조리법으로 섭취 시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때 감자를 껍질째 구운 조리 방법으로 100g 정도 섭취했는데요. 표본수가 24명으로 너무 적다는 점과 하루 100g이면 감자의 양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유의미한 값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삶거나 찌는 방법보다 구운 감자의 영양소가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감자 속 필수 지방산 리놀레산은 구운 감자가 생감자보다 5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다양한 아미노산과 무기질은 구운 감자가 생감자보다 평균 20% 정도 함유량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구운 감자가 생감자보다 3배 이상 많다고 하는데요. 감자는 열을 가해도 전분 입자가 막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비타민C가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운 감자 정말 맛있죠? 감자를 구워서 드시면 맛도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하니 껍질째 구워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감자의 효능, 그리고 독이 되는 경우, 보약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감자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보관했다가 삶아서 자주 먹곤 합니다. 그런데 박스채로 구매를 했다가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저렴했던 가격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지곤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감자 보관법과 조리법, 그리고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감자는 어떻게 보관하고 요리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상처가 나거나 썩은 감자가 섞여 있으면 다른 감자까지 썩을 수 있으니 보관 전에 모두 골라내 주세요. 그리고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며 밝은 곳에 두되 햇빛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감자는 햇빛이 있는 곳에 보관을 하게 되면 싹이 생기기 쉽고 파랗게 색도 변하니 꼭 해가 들지 않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좋은 팁으로 감자를 하나씩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면 더욱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반면 감자를 섭씨 7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보관한 감자를 고온으로 조리할 때 아크릴 아마이드 발암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기보다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싹이 나지 않도록 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자를 싹이 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자를 보관하는 박스에 사과를 한두 개 넣어두는 것입니다. 사과에서는 감자의 발화를 억제하는 가스인 에틸렌이 나와서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하므로
오랜 시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사과 한 개가 감자 10kg 정도의 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반면 양파는 사과와 정반대의 역할을 하여 감자와 양파를 함께 두면 둘 다 모두 쉽게 상하게 되므로 같은 공간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감자를 고르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자는 신눈에 녹색 싹이 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두 번째, 큰 감자보다는 중간 크기의 모양의 고르고 단단하며 매끈한 감자를 골라주세요. 세 번째, 감자 표면에 진한 얼룩이나 녹색 부분이 있다면 피해서 구매하고 흙이 묻은 것을 골라야 신선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자 보관법, 조리법, 그리고 좋은 감자를 고르는 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감자를 독이 되는 경우는 피하고 보약이 되는 경우로 드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